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너 이리 안 와! 에크. 하하하하하. 머리를 길른 거. 머리 길렀어. 물론 경호선사가 스님 벗어 던지고 머리를 길렀지만 오냐 엿먹어라 이놈들아 하고 일부러 장발에 했다는 거야. 단발에 대한 반발령으로 오냐 장발령했다 어쩔래. 그리고 살아서는 결코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는 일제히 단발령에 대한 단호한 그만의 저항에 몸부림했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서는 경성 땅을 안 밟는다는 건 일본 놈 꼴보기 싫어서 전봉준 장군 죽여서 이 더러운 놈들아 라고 해서 경성 땅을 안 받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오기로 단발령에 대한 저항으로 장발을 한 거고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일제시대의 단발령은 우리 민족성을 탄압하고 짓밟기 위해서 한 그렇지 뭐. 그냥 우리 민족이 그냥 상투 틀고 올리는 꼴을 못 봐. 어? 우리 민족성을 탄압하려고 짓밟기 위해서 한 계획적인 계획으로 1895년 누구야 이게 1895년 전봉준 장관이 4월 24일 날 죽고 그 다음에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을미사변이라고 아시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진 날 어떡하냐 한 사람한테 속상하다. 1895년 10월 8일 날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처형 당하고 4월 24일 날 당하고 양력으로 10월 8일. 뭐냐? 아니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국모는 살해하냐고. 이게 뭔 일이야.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진 날 친일 대각이 단행한 단발령. 명성황후 사건이 벌어진 날 단발령이 내렸고 전봉준 장군이 사형을 언도받은 날 도성출입이 된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 잘도 이용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단발령이 그래서 했구만. 경호로 하여금 장발을 선택한 충분한 배경으로 승려인 경호는 몸으로 보인 일제에 대한 저항은 오해 형상의 장발을 선택하여 머리를 기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휴, 나도 그냥 분해가지고 어지간히 썼네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또한 박학다식한 천하의 문장과 경어가 근데 이거 다 쓸 때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은 못 써. 지금은 절대 못 써. 내가 지금 68이니까 68에 15를 빼면 지금 15년 만에 53세 때가 나온다. 53세 때 내가 갔나 본데 조금 일찍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일찍 갔으면 더 할 수 있었을까. 에라 버릇없다가도
뭐했으면 이뭔 상관이야. 또한 박학다식한 천하의 분장과 경화가 머리에 유관을 쓴 유생이 된 것은 사당을 열어서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이고, 경화가 택한 훈명은 문맹을 대체하는 무기로서 경화가 택한 교육의 장으로 최선의 길이었을 것으로 사례된다고 말했었죠. 그죠? 그리고 경화선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고 또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랬고, 하여튼 재능 기부. 여기서 경화는 단순히 글자말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고심도 함께 심어주려는 의도로 선각자만의 심장한 단도는 심장한 결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김탈이 훗날 독립운동가로 기억하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상해 임시정부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된 그 정신적 배경이 바로 경화의 애국지심. 사상을 그대로 애국사상을 계속 고취시켰으니까 그대로 전수하게 된 것으로 김탁과의 운명등 만남을 예고했던 것이라고 본다. 다 운명 따라 사는 거라. 그래서 저도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냥 내가 눈 뜨고 뻔히 그냥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경화선사도 재능 기부하려고, 나라 살리려고.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안 이상은 절대 경화선사 덮는 꼴을 못 봐요. 절대로 내가 경화선사 지킬 거고, 어떤 사람도 경화선사 사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경화선사라니까. 그게 경화선사인 걸 왜 경화선사라고 안 해. 홍씨가 그 있잖아요. 그 대장금 있죠. 대장금. 그지? 대장금에서 너 어째서 거기서 홍씨가 있다는 걸 알았냐고 하니까, 먹으니까 홍씨 맛이 나서 홍씨라고 했다 이런 얘기야. 경어선사니까 경어선사라고 하는데 왜 자꾸 딴짓을 하느냐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오면은 사실이고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경어선사 서간문 그거 지금 벽송 상묵스님이 살아계셔요. 오면이 어디지? 그게? 응? 송림사. 뭔 송림사랬죠? 송림사에 살아계시는데 왜 살아계시는 분을 모셔다가 왜 살아있는 생생법문 경어선사의 서간문에 대해서 왜 안 하시느냐고. 근데 설정스님한테 그랬어요. 설정스님 해주셔야 돼. 그건 돈 안 들잖아요, 스님.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세상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경험선사 같은 이렇게 많은 살아있는 이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으로 속상한 거죠. 나는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아휴, 정말. 따라서 경화의 애국간의 중심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새싹의 지도를 사회적 실천 명제로 교육을 통한 새싹의 지도를 사회적 교사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환원이 그게 실천 명제예요. 실천행 요게 바로 불이죠. 네. 중도 불이 이게 불이에요. 실천 명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화선사가 불이를 실천 명제로 정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었죠. 이거 쓸 때. 그 자신의 말년을 오로지 교육에 헌신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화가 남긴 작품을 경어집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 다수의 선시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경어의 선사상을 연구하는데 엄청나게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죠. 그죠? 만약에 제가 아니냐 경어선사하고 내가 전생 인연 많다 어쩔래. 오냐? 우리 집하고도 인연이 많다. 그래 많다고 쳐. 그런데 이 경어집이 없었다. 에? 경어선사 고향과 우리 고향이 같고 오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기다. 왜? 라고 아무리 해도 이 경어집이 없었으면은 이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경어선사의 그 선사상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이쁘죠? 예? 내가 동국대 박사과정 들어가는 기념으로 샀어. 근데 이것도 십몇 년 된 것 같은 얘기죠. 근데 요즘에 이 컴퓨터가 없고 그죠? 이 PPT로 이걸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안 돼 있다면 이걸 못 해요. 이걸 일일이 써서 못하게 써서. 그래도 또 이 고생을 통해서 아이고 몇만 개야 파일이 몇만 개.
그렇다 하더라도 경호집이 없으면 덕광이죠. 어쨌든 이것을 여기끔 오늘 우리가 경호선사의 이 선사상을 할 수 있는 거는 경호선사 자신이 써놓은 이거를 통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경호선사가 나중에 나 죽어달랑 이거 경호집 해라라고라고는 생각은 0%였어요. 0%. 그런 걸 남기실 분도 아니죠. 그래도 다행히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이라는 험하고 고된 길을 가시는 동안에 위로 삼아서 이걸 쓰셨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경학선사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얘기. 또 그거를 하나하나 누구를 막 다 줘? 막 북녘에서 특히 막 다 줘버렸는데 그걸 다 걷었어? 누가? 김탁이 막 내놔? 안 내놔? 이래가지고 싹싹싹 걷어놨다가 안공스님한테 드리게 된 이 우리의 귀중한 아이고 근데 그거 왜 안 나와? 경허선사 원본 나오라고요. 그 뭐더라? 무슨 훈민정의 무슨 본? 훈민정의 무슨 본을 상주에 있는 어떤 분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그걸 우연히 봤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볼까? 경허선사 거 있나? 사실 경허선사 거 어디로 갔어요?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화선지가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부피가 꽤 많을 텐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어서 안 내놔? 그리고 경허선사 만파 경허라고 쓴 거 목각본 있다 했잖아요. 어제 강진에서 설정 스님이 구입했다가 가져왔는데 그냥 원담 스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자랑하다가 86년인가에 없어졌대요. 그건 또 누가 가져갔고 소화가 안 되려고 그러네. 라면 하나 먹었는데. 밥 먹고 속상한 말을 계속하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중에 경허의 애국간에 관한 그의 사상을 그가 남긴 북쪽에서 남긴 선시 중에서 애국시가 있어요. 13편인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다. 특히 세간에서 떠도는 오해로 경허의 북행을 두고 조선 선불교의 중흥에 앞장선 대선지식이 박중한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게 일제 현실에 맞닿지 않고 도망쳤더라. 에? 라고 하고 있다잖아요. 최금의 해피를 피해 북강으로 도피했다는 부정적이고 왜곡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 사실 위장도 안 좋아요. 몸뚱아리가 별로 좋은 데가 없어. 그냥 유지하고 사는 거야. 요즘에 그냥 이 경호사 때문에 위장이 더 나빠졌어요. 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선시의 적반을 시도했더라. 이러한 오해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경허와 그 제자 만공이 불교를 재정비하고 일제의 정신적 침탈과 세뇌 등에 굴하지 않는 기계를 보여줌으로써 만공스님도 보여줬고 해월스님도 보여줬고 반세기의 긴 식민 지배의 역사 속에서도 꿋꿋이 한 민족의 얼을 지켜낸 일화는 불교의 대명 일화 많죠? 만공스님이라도 있고 미나미 정도 저건 데라웠지 그죠? 대은제로 호국불교를 그들이 몸소 실천했다는 증거. 누가 그들이 여기서는 그들이는 제자들이 그것이고 애국심의 발로인 것을 알 수 있다면 경허선사는 남쪽에 있을 때서부터 애국심이었어요. 왜냐 이놈 전봉준 장군 그렇게 되고 난 뒤로 엄청나게 마음속에 그래서 애국심을 많이 고취시켜줬죠.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도. 이러한 그들의 애국심은 그들에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애국심은 국가가 외세에 압도당해 국가의 존립이 풍전등화에 이를 때 휴정과 사명이 그랬듯이 그러고 보니 휴정 사명도 다 있네요. 그것도 또 일본 놈이네요.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야 돼.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위국 헌신의 살신 성인이 호국 불교라는 대명제 아래 불교가 한반도 역사의 국가 존립의 업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일본의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이게 다 그냥 유야무야 그냥 섞어가지고 무슨 무엇이 하고 있는데, 잊지 말자요. 잊지 말자. 잊어서는 안 되죠. 이건 조심해야 돼. 조심조심 또 조심. 한번 그러한 근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잘 안 변해요. 천성이. 거기서 경어가 지향하는 그의 애국권의 중심은 바로 뭐더라? 교육을 통하여 조국의 앞날을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애국심은 뭐더라? 투철한 교육관을 갖고 있더라. 가지고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누구랑 친해요? 훈몽들하고 친하잖아요. 훈몽들하고도 친하고 유생들하고도 친하면서 애국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랬죠. 그리고 경어선사의 제가 제자 중에 으뜸 김탁 그분이 독립운동가로 임시정부에 들어가죠. 상하이 임시정부에. 그리하여 경어는 그로 하여금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당 훈몽을 자처하는 사회적 실천 명제를 했죠. 아까 사회적 실천을 이렇게 했잖아요. 경어선사가. 안 했다고? 했다니까. 사회적 실천을 몸으로 실현시키는 강한 의지를 북행대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어의 애국심의 발로라고 하시단 말이죠. 경어선사가 사회적 실천을 명제로 삼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즉 중도 불의의 불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서당 훈몽을 자처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미 전봉준 장군이 안 나타났을 때에도.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서 애국심을 가진 게 아니고, 경어선사가 워낙 애국심이 강했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과 거사를 도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그 애국심이 상당히 많이 깊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저기를 해서 아버지가 오락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 아버지 전창혁이도 또한 고부군수 조병각이 놈에 의해서 태장도유사 장을 맞아서 장병이 나가지고 죽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애국심이 더 발로가 돼서 전봉준 장군이랑 거사를 했는데, 이러한 근거는 마지막 그의 임종을 경하는 어느 따스한 봄날 자신이 학동들을 지도하던 서당의 앞마당에서 학동들과 평화롭게 마당에 풀을 뽑다가 스르르 쓰러진다. 진짜 평화로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구현하여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그의 철저한 교육 의지를 몸으로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동들과 같이 쓰러지신 거죠. 학동들과 풀 뽑다가. 오 마이 갓. 대단하시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 있어서 선의 역사를 참교육의 역사. 선의 역사는 뭐더라? 참교육의 역사예요. 왜 참교육의 역사를? 그거야말로 진실한 교육의 장이니까. 참 생명의 등불을 전해주는 역사. 왜? 생명이 가장 귀중하면 뭘까요? 부처를 이루는 거죠. 왜? 살아있는 생명. 입장이라는 등불이죠. 등불. 입장을 갖고 있는 경화문 중의 덕성 총리는 한국 선불교의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제가 이거 2012년에 썼거든요. 수덕사를 가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박사 논문 손에 들고 갔어요. 손에 들고. 지금은 경어의 출현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선의 역사요. 참 교육의 역사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덕승가풍의 선동일치. 덕승가풍이 선농일치예요. 선농일치. 그래서 설정스님도 일하고 하루 일하지 않는 자 밥 먹지 말라. 이거 뭐요? 백장청규. 일일 불짝이면 일일 불식이요. 에이? 그래서 선농일치와 만공의 세계일화. 이거 세계일화 하면은 쫙 써 있잖아요. 거기 종무소에. 그죠? 는 경어의 선수행과 애국감과 내 진실을 정확하게 깨뚫고 철저하게 이어가고 있더라. 특히 경어의 한글 본문집에 뭐죠? 집필 의지는 바로 뭐 한문을 모르는 무디랭이들을 위해서 장생들을 위해서 애국심의 발로였으면 경어가 남긴 법문곡. 법문가가 아니고 법문곡. 어? 법문가, 무상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못 봤어 나는. 그리고 참선곡 그건 됐죠. 중로로 타는 법. 그래서 이게 법문가 무상가가 아니고 법문곡 가가가음. 왜냐면 가가가음이 노래거든요. 가가가음이 노래니까. 개성을 통해서 충분히 사례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들 개성들은 국한문 혼용 또는 언문 한글로 지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당시 오직 한문에만 젖어 살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어의 이 같은 결단과 시도는 대단한 거죠. 획기적인 거고 선구자적인 거죠. 시도는 선구자적인 선지식의 애민중생의 발로야? 라고 말할 수 있게 경어선사나 하니까 이게 순 한글로 갖다 써대지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쨌든 중로로 타는 법만 순 한글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워요. 좀. 쉽지 않아요. 한글하고 한문이 국한문으로 쓰여 있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이처럼 경어는 자신의 의지로 삼각자적인 입장에서 봉건적 조선 불교의 잔재를 썩 없애버리고자 교육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깨끗이 씻어내고자 하는 고군분투들을 가했다고 볼 수 있더라. 이거는 이제 북녘에서 여사가 선방을 택한 이유, 아니 선방이 아니죠. 훈장을 택한 이유. 이러한 그의 교육적 애국 의지는 북녘의 삶에서 고스란히 이어져 경어는 자신의 입전수술을 교육으로 행하면서 이리요중행 속에서 강동진의 길을 교육으로 행하는 삶으로 애국심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애국심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까지 갔으면서 이게 전봉준 장군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경어선사는 애국심을 그냥 북녘에 가서 그냥 훈장이나 하자. 동랑들을 가르치자 라고 한 걸로 알았지 누가 거기에 그렇게 숨은 뜻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경어는 시대적 불교적 상황이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불교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았죠. 그의 생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경어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호하였더라. 애국심이 넘쳤지 뭐. 넘쳐갖고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을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도왔는데 아이고 경어는 일본 승려 산호 젠네이란 놈이죠. 주선으로 해제된 승려 도성 출입 금지 조치를 결코 반기지 않았어요. 왜? 전봉준 장군이 사형 언도된 날이라니까. 그 다음날 바로 1분도 안 기다려 이 썩을 놈들이 하루도 안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그냥 바로 처형을 하잖아요. 남들이 볼세라. 새벽 2시에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말이 돼요? 쥐소들 모르게 갈아치운 거예요. 다 전봉준 장군 죽으면 그 민심이 동요될까봐 그리고 또 일련종에 있는 산호 젠네이라는 놈을 한국 불교를 조선 불교를 먹어 삼키려고 다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뭐가 그게 그렇게 고마워 일본 놈들이 일본 승려가 하니까 경화선사가 야단을 쳤대잖아요. 니들이 뭐를 알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래서 그 당연한 결과를 두고 도속 출입 금지가 해제되었다고 환호하는 당시 불교계의 일본과 경합한 한심한 뭐들 명리승들 친일승들이 있었어요. 시류에 대해서 경어의 생각은 크게 달랐더래. 그 명리승들 있죠? 그놈들? 김태흡이도 되네. 그 저기에요. 친일승이죠. 친일파. 명리승.
아주 뭐 뭐래더라? 개간불교 이런 장씨개명 막 그냥 앞장서서 당시 우리나라의 승려들은 조성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일본 승려들은 경성에 포교소를 설치하고 자신들의 포교를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년종 산호 젠네이가 조선에서 활동하는 데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와 함께 조선 포교의 우세를 점하려고 한 정책이었다는 것은 선각자 경호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네, 이놈들! 그래서 그거를 이미 알고 있어서 경호선사는 그 우리 스님들을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경호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경성 땅을 밟지 않았어요. 꼴보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봉주 장군 시체 들고 뛰고 그 다음에 그 일설에는 지금 그 남산 있잖아요. 남산. 그러니까 남산이 어디야? 그거 동국대학교 그 뒤쪽에다가 임시로 가매장을 했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또 동국대 다닐 때 또 열심히 가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필이 좀 오는 곳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억이 사라졌어요. 동국대학교 그 뒷산이. 그러니까 그때 그걸 했었어야 돼. 또 어쨌든 그 임시로 거기다 가매장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호선사는 이 전봉준 장군 이거 시체 띄고 그 이후로 경성 땅을 안 밟아요. 그렇게 힘든 그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 여기야. 거기. 저는 그래서 경성 땅을 안 밟았는데 저는 끝끝내 조계사 앞에 가서 경호 기념관 열고 그냥 2년 버티다가 왔다. 왜? 경호가 말년에 북행을 감행하고 마침내 불교계를 완전히 떠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들이 존재하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데 뭔지 몰라. 왜 불교계를 완전히 떠나버렸을까? 왜 말년에 북행을 갔을까? 뭘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복잡한 현실적 원인은 이 정치적인 것까지 갔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경호사 갑자기 떠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당신의 무슨 살인사건 그런 누명 때문에 그렇게 경호선사가 이 모든 걸 버리고 단칼에 간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애국심이라는 얘기가 자꾸 있는 걸 보면 정치적인 복잡한 현실이 있을 거다는 얘기를 했고 경호선사 시에 3인방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 3인방 놈들을 아노라 그렇게 하고 또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하늘아 흰구름아 너는 왜 자꾸 북으로 저기 산으로만 가느냐 라고 하면서 아사세 갱아이를 왜 하느냐고요.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다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야. 비안도 노록바위 비안도 아니지. 그 뭐지? 고금당 노록바위에 앉아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 아사세 갱아이를 왜 거기서 찾아 흰구름 두둥실. 뭔가 있어. 뭔가 있죠? 뭐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니까 이런 정치적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죠. 복잡한 현실적 원인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왜냐면 경호가 실제로 일제와 맞서서 불교계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일본 놈하고 맞서가지고 또 마찰을 일으킨 흔적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일본 놈하고 마찰을 일으키다니 지금 일본 놈들이 혈안이 돼서 지금 전봉준 장군 저기 찾고 있는데 처남 찾고 있는데 전봉준 장군 처남 찾고 있잖아요. 지금 구척 장신. 그래서 일본 놈한테 정식적으로 대항해서 불교계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러한 흔적은 1도 없어요. 1도. 그래서 이거는 경호사가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경호선사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만은 북녘에 가서도 끊이질 않아요. 남쪽보다 북녘이 더 많잖아요. 경호의 나라를 걱정하는 선각자로서의 애국심의 그의 충분한 증거는
그가 읊고 있는 여러 자작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야. 경허선사는 뭐더라? 애국자더라. 애국자더라.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에 경허선사가 연루돼서 북쪽으로 갔는가라는 생각을 했지, 거기에 우리의 위대한 전봉준 장군이 거기에 스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요. 이것도 아니네요. 분명한 것은 경허는 북쪽의 한반도에서나도 여전히 한민족과 함께하고 있고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고 시국을 결코 수행자의 신분도 쳐버리지 않는 선승이요 민초들의 지도자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역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뭐죠 이게? 애국자는 애국자인데 경선사? 우리 경허스님 조금 도를 지나치잖아요. 선승으로서. 그렇게 애국시를 박단발해서 막 쓰셨어요. 이처럼 한 선승 경허는 한국 불교는 무너져가는 조선을 걱정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누워도 편치 않고 오 마이 갓 이렇게 쓰셨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누워도 편치 않구나. 이게 얼마나 애국지시면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왕조가 무너져가는 거를 너무너무 걱정했고 또 고종. 그래서 경허사사가 남쪽에서 시를 남긴 것 중에 하나에도 써 있잖아요. 화학이 어디매냐. 그게 화학이 바로 그거랍니다. 목멱산. 북한산 이름이 화학산이래요, 원래가. 그래서 남쪽에 계시면서 그걸 걱정하는 그런 시가 또 있잖아요. 대단해요. 고도래한 애국에 권해하는 성각자였더라. 깨어있는 각자 경허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북행길을 선택하게 되죠. 불쌍하죠. 도화선만 당기고 그 변호사가 마지막 남긴 영호당 박한영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거기 서간에 그게 써 있어요. 내가 요령만 흔들어서 이 선석을 이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시끄럽게 해놓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난다.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왜? 대중들 이거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다 라고 쓰시죠. 경허의 북행과 북기는 뭐야? 불기는 돌아오지 않음이죠. 돌아오지 못했어요. 만국의 조선과 식민지 대한제국의 너무도 비극적인 조선의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결국 경허가 이끄는 불교계 선불교회까지 그 여파가 불어닥치는 비극까지도 경허는 선각자의 위치에서 감수해야만 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신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다음은 경허가 북행을 감행하기 전 남쪽에서 그가 남긴 시로 여기에는 그 당시 경허의 고뇌와 그의 정신적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허는 떠났더라.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우러
다음은 경어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손. 대한사람 대하는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한 마음은 뜻으로 부처님의 성불하십시오.